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메일함을 확인해 보니까 3통의 메일이 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2통은 조금 급한 내용이신 것 같아서 마침 또 오늘 일요일 날 나갈 일도 좀 취소가 됐고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동영상 찍고 편집해서 가급적 오늘 중으로 좀 급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일 내용은 부도 직전에 인테리어 업체를 끌고 겨우 저희 집 인테리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물이 안 빠지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네요. 화장실에 조적벽을 세우고 기존 유가 1개에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유가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조적벽을 기준으로 해바라기에서 샤워하면 바로 앞에 새로 만든 유가로는 약 10 내지 20%만 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적벽을 타고 기존 유가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 보면 새로 이 조적 칸막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요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유가를 새로 만드는 거기로 해바라기에서의 물이 다 배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디귿자로 흘러와 가지고 다시 절로 이제 간다, 이 얘기를 쓰신 거예요. 그 물도 변기 쪽으로 고여서 연못을 만든 후 서서히 빠지고요. 타일러 분들은 타일 자체도 크고 600이 600각이다 라고 해 놓으셨어요. 구배를 많이 잡을 수가 없다고 하셨고, 커서 구배를 잡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철거부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물이 조적벽을 타고 기존 유가로 흘러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물 역시 변기 쪽으로 고였다가 서서히 빠지는 것도 문제네요. 다음 주 그 부도 인테리어 업체 만나서 소송하니 많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물어볼 곳이 없어요. 혹시 몰라서 연락처 남깁니다. 네, 연락처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급하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그 건축 일이라는 거가 어디 전문가가 주변에 많지 않으니까 인테리어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볼 데가 없어서 애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분은 기존 유가 1개에 연결해서 바닥을 까고 이제 만드셨겠죠. 바닥에 이제 배관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새로운 해바라기 밑에 유가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거 괜찮습니다. 뭐 화장실이라는 거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물이 쓰는 거가 아니니까 여기서 흐르는 물 일로 들어가고 또 나중에 이제 이거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기존의 거 연결해서 쓰는 거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여유는 배관에 다 항상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새로 만든 이 유가가 10 내지 20%만 물이 들어가고 딱 디귿자로 고여서 이제 간다. 이것도 연못을 만들었다. 뭐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건 바닥의 구배 불량이 원인이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 저거 거의 99% 배관이 막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많은데, 기존 시멘트 몰탈 쓰시는 작업자분들 또는 뭐 줄눈 넣느라고 백시멘트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백시멘트를 다 쓰고 또는 그 쓰고 난 그 통을 이렇게 헹궈서 그냥 거기다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거 주의하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아마 거의 99% 저게 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든 백시멘트든 석회 성분에 쓴 물을 이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관 드레인은 이게 수직 드레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평으로 가다가 이제 PD에서 꺾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평으로 가다가 모래 성분, 시멘트 성분은 다 바닥에 가라앉는다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반나절만 지나면 그냥 다 굳어서 그 배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볼 적엔 그게 원인일 것 같으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내시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막혀있는 그 부분만 뭔가 회전해가지고 깨서 석션해서 뽑아내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 찾으셔서 이제 하시면 저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제 잘 빠지면 되겠는데, 또 하나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저 해바라기라는 거가 물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일반 샤워 수전하고 좀 다르게 이제 좀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이제 몸을 씻는 그런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 밑에 있는 드레인의 이제 배수,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목도 화장실 다시 시공해야 할까요? 이건데, 뭐 다시 시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왕창 쏟아진 물이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배관을 잘 깨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하지가 않는다면 조적벽을 50mm 정도 코어링을 해서
그러니까 벽 쪽으로 코어링을 해서 거기서 물이 혹시 넘치더라도 일로 양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뭡니까? 이 조적 벽 막아놓은 거에 이쪽 앞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막 디귿자로 온 바닥을 다 적시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조금 비위생적이고 보기도 좋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벽 쪽으로 코어링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코어 장비만 있으면 저건 뭐 가능한 거니까 타일 밑으로 이제 방수가 들어 있을 거니까 그 바닥 타일 위쪽으로 코어링을 뚫으면은 방수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업체하고 한번 의논해서 그거 추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가 싫으시면 샤워 부스를 만들면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이렇게 흘러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샤워 부스로 해서 그 안에서 물만 좀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원칙적으로 단차이를 둬야지 맞는 거예요. 혹시 다음번에 하시게 된다면 해바라기로 쓰는 샤워장, 그 장소는 바닥을 기존 일반 바닥보다 이렇게 좀 50mm 정도 낮춰서 턱을 줘서 물이 이렇게 흘러넘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샤워 부스 내에서의 물은 그 내에서만 다 이렇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600각 타일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너무 커요. 바닥 타일은 미세하게 그 구배를 다 줘야 되거든요. 이게 구배가 일방향이 아니에요. 드레인 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두 각으로 이렇게 꺾여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타일조차도 이렇게 꺾어서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600각 타일은 너무 좀 큰 거를 쓰신 것 같아요. 타일은 조금 작은 게 좋다. 어느 정도냐면 벽 타일하고 줄눈 맞추고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벽 타일 정도 크기의 최대 크기, 그 정도 크기로 맞추시는 거가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빨리 좀 답변 드리는 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빨리 좀 드린 건데, 좀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내시경 보면서 이 깨내는 업체 나도 실제로 해봤는데 이 업체 좋더라고 뭐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업체 있으면 댓글로 더 좋은 의견이나 업체 추천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이분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